자, 이번 강의는 이제 교류 전력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단상을 먼저 살펴보고요. 단상은 우리 가정에서 보통 쓰고 있는 그런 교류 전원을 단상이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콘센트, 돼지코가 이렇게 있을 때 한쪽은 정말 살아있는 전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핫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핫 라인. 그리고 한쪽은 다른 한쪽은 뭐 뉴트럴 또는 뭐 중성선이다 우리말로 중성선 그래서 N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의 전기가 들어와서 거기에 하나의 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에 보면 이제 삼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니까 우선 여기에서는 단상 전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직류 전력부터 한번 보면요. 직류에서는 지금 직류 전원 이렇게 공급이 되고 거기에 저항만 지금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뭐 코일이라든가 콘덴서가 있으면 그 녀석은 이 직류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즉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 사실상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항만 우리가 전력에 관여하게 되고 그때 전압을 V, 전류를 I라고 한다면 그때 전력은 바로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V는 우리가 IR이기 때문에 거기에 V 대신에 IR 이 녀석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I가 두 번 있죠. 그래서 I제곱 R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또는 여기에서 우리 뭐 I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식에서 I 대신에 R분의 V 이렇게 대입해보면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근데 여기 뭐 V와 I를 알 때는 둘이 곱하면 되고 여기는 전류를 알고 저항을 알면 이걸 쓰면 되고 저항과 전압을 알면 얘를 쓰면 된다 그 얘기죠. 뭐 식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전력으로 가보면요. 교류 전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저항과 여기 리액턴스 성분이 이제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제 리액턴스 성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량성 그 다음에 유도성 이런 것들을 그냥 합해서 X라고 간단히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유도성 리액턴스, 뭐 용량성 리액턴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전류와 위상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와 마찬가지로 V와 I가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데 이 녀석은 위상차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일정한 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서도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뭔가 벡터적으로 위상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이 사실은 발생하게 되죠. 교류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하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에 교류 전원 이렇게 공급되어서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피상전력. 그래서 피상전력은 우리가 PA 이렇게 표현하고 피상적이다. 이걸 우리가 겉보기가 어떻다 이러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겉보기 전력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진짜 이 녀석을 겉에서 밖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전력이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피상전력이고 이 녀석은 실제로 이 전체 우리가 교류에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을 통틀어서 임피던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우리가 피상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녀석은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그런 왜냐면 겉보기에 어느 정도가 다 들어가면 변압기도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의 단위로는 VA 이렇게 쓰고요. 여기도 전압과 전류의 어떤 곱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그냥 볼트 암페어 이렇게 읽어요. 볼트 암페어 단위는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그 다음은 유효 전력.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력. 이거는 피상. 겉보기는 화려한데 실제로 쟤는 별로 영양가가 없어. 뭐 이럴 때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상 실제로 사용되는 전력을 얘는 그냥 P라고 쓰고요. 얘는 바로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소비하지 않아요. 저항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전력. 이것이 실제로 유효하게 사용된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간단히 우리가 소비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유효가 있으면 이제 무효가 있어야 됐죠. 그래서 유효 중요한 거니까 얘는 P만 썼고요. 자, 무효 전력은 PR이라고 표현해요. 이 녀석은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이 리액턴스에서 얘가 순환하는 전력이에요. 실제로 정말 유효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뭔가 순환해 리액턴스에서 전력이 막 충전 방전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전력이 돼서 실제 우리가 부하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의 어떤 성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피상 전력은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어떻게 보면 벡터 합이다. 이건 벡터적으로 더해야 돼요. 이 둘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두 녀석이 더해진 것이 바로 피상 전력이다. 겉보기 전력에는 유효 전력과 이런 무효 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 회로에도 뭐 저항만 우리가 딱 있는 경우가 있겠죠. 저항 성분만 있는 회로. 예를 들어서 뭐 전열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항 성분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그 전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와 I를 이렇게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때의 전압 형태를 보면 이거였고요. 전류 기억나나요?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전류는 동위상이었죠. 동상.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류,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실제로 이 녀석을 이제 곱해보면 지금 곱해보면 이 파형과 이 파형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 그러니까 여긴 플러스 플러스여서 곱해도 플러스가 되고요.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기 때문에 둘이 곱해보면 여기에서도 사실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는구나. 플러스 여기서도 플러스 여기서도 플러스 지금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 이런 형태가 띄면서 바로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이 모든 녀석들이 어떻게 보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만의 회로라든가 또는 C만의 회로 이렇게 어떤 리액턴스가 있는 그런 녀석의 뭐 X만의 회로라고도 해야 되겠네요. 그치? 리액턴스만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의 교류 회로에서는 파형이 어떻습니까? 바로 전압의 파형이 이렇다면 반드시 전류의 파형은 90도 차이가 나죠. 이 녀석은. 그쵸? 그쵸? 위상이 90도 차이가 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바로 곱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위상까지 고려해서 얘는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실제로 지금 보면 여기는 0이죠. 여기에서는 아무리 치가 많더라도 여기에서는 전력이 0이 돼버려요. 전압이 아무리 세도 전류가 0이면 둘이 곱하면 0이 돼버리죠. 0이 되고 여기에서도 전압이 0이고 전류가 뭐 있더라도 여기서도 0이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다 0이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에 전압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력이 마이너스 값도 갖게 된다 그 얘기야. 우리가 아까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모두가 다 양의 값을 이렇게 가졌지만 이렇게 리액턴스만의 회로에서는 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된다. 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리액턴스 내부대에서 뭔가 충전되고 방전되고 이렇게 하는 역할만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유효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어떤 순환하는 그런 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교류 회로에서 교류 전력을 고려할 때 뭐 R만 있다거나 리액턴스만 있다거나 그러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회로를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력을 생각한다. 뭡니까? 큰 틀에서 보면 P는 VI인데 이 녀석을 벡터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일단 V라고 하는 것은 뭐 IR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치? 또는 여기에서는 Z 이렇게 임피던스를 고려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녀석을
여기 이렇게 뭐 대입을 해보면 이건 i제곱 r이거나 또는 뭐 i제곱 z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 녀석의 교류회로는 임피던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임피던스가 바로 저항이라든가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라든가 또는 리액턴스의 i제곱이 곱해질 때 이 녀석이 비로소 그때의 어떤 전력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 임피던스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야죠. 기억나죠? 자 이쪽을 우리가 실제 저항의 크기를 x라고 잡으면 그때 리액턴스의 크기를 이쪽 직각삼각형에 여기로 잡고요. 이건 벡터적으로 우리가 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임피던스는 여기 빗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임피던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각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바로 유효 전력이었고요. 여기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리액턴스에서의 전력이 무효 전력이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서의 전력이 우리가 피상 전력이었기 때문에 그 전력은 각각 거기에 i제곱이 이렇게 곱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i제곱이 곱해지고 i제곱 똑같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 녀석을 그대로 어떤 전력을 계산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 지우고 할까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피상 전력 그 다음에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역률까지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이 직각삼각형만 잘 파악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에 우리가 부담이 되는 피상 전력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임피던스에서의 전력. 그래서 PA라고 쓰게 되고 Z에다가 i제곱을 곱한 녀석이 피상 전력이고 실제로 그 녀석을 우리가 VI다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한 것이 임피던스에서의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볼트 암페어 얘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은 여기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얘가 바로 유효 전력이고요. 걔는 그냥 P라고 쓰고 이 부분 i제곱 R 이 녀석이 유효 전력이 되고요. 얘는 단위는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돼요. 와트. 그리고 이 녀석을 잘 보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바로 요것분의 요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을 피상전력 PA라고 하고 요 녀석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써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PA분의 P라고 할 수 있죠. PA분의 P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 이쪽으로 곱하기로 갈 수 있지. 그래서 P를 이쪽에 남기고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게 되면 결국 P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녀석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바로 그게 유효 전력이 되는구나. PA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유효 전력이구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 녀석은 자 여러분 코사인 이렇게 C로 표현한 거 알죠? 그래서 얘는 PA 코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PA 피상전력은 VA라고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이제 VI를 써서 VI를 써서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무효 전력은 자, 요 녀석이 무효 전력이라고 그랬죠? 이 녀석을 PR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효 전력은 그쵸? PR은 i제곱 x가 되는데 자, 이건 뭡니까? 이 세타에 대해서 얘와 얘의 관계성을 보면 사인 값이죠. 사인 값.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바로 요거 PA가 요 크기죠. 그 다음에 요 크기가 PR이기 때문에 얘도 PA분의 PR 사인이 이것뿐이 이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 PR이라고 하는 것은 PA가 왼쪽으로 곱하기로 가서 PA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PA 사인 세타가 바로 무효 전력이고 요 녀석의 단위는 좀 다르게 쓰죠. 바르라고 읽는데 바라고 읽고요. 이건 볼트 암페어, 와트, 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인이 이거니까 PA 사인 세타가 바로 요거 PR이 되는구나 기억을 해둬야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PA를 VI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도 같은 식이라고 봐야죠. 그치? PA는 VI. 자, 우리 전력은 이 직각삼각형만 딱 잘 고려해 주면 돼요. 여기 R, Z, X 이렇게도 나타내고 거기에 각각 I제곱, I제곱, I제곱 곱한 것이 각각의 얘가 P상 전력, R에서의 전력을 유효 전력, X에서의 전력을 무효 전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결국 여기에도 코사인, 사인을 이용해서 이 유효 전력은 PA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C잖아, C, 코사인 세타, PA의 코사인 세타가 바로 유효 전력이고요. 자, 얘는 PA의 이게 사인이잖아, S자, 사인, 그렇죠? PA분의 PR이 사인이니까 바로 이 녀석 PR은 PA의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으로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자, 이제 역률로 가보면요. 역률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어떤 공급되는 전력이 있는데 실제 공급되는 어떤 전력이 있는데 이 녀석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율, 일종의 어떤 효율성, 효율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역률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죠.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하고요. 이 녀석에 세타가 있으면 코사인 세타로 정의하고 바로 실제로 공급되는 전력이 바로 P상 전력이라고 그랬죠. P상 전력분의 실제로 사용되는 전력, 유효 전력으로 정의하고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그렇죠? PA분의 P 이것이 PA고 이것이 P고요. 이것이 PR이니까 PA분의 P 이것이 바로 역률이 되겠다. 그리고 뭐 이거 자체로는 지금 I제곱 Z분의 I제곱 R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I제곱이 약분되니까 그냥 임피던스 분의 저항 이렇게도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모든 것이 그렇듯이 처음에 이런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처음엔 좀 어렵게 다가오지만요. 반복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정말 이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구분이 되고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요. 자, 단상에서의 교류 전력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